자, 지금 시간이 2025년 3월 1일, 오늘 이제 3일절이네요. 토요일입니다. 오후 4시 22분. 야간 선물은 살짝 올랐어요. 살짝 올랐는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올라가지고는, 큰 의미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보합 정도라고, 가정하고,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자, 이게 봉을 분석할 때, 봉을 분석할 때 생각해야 될 게 봉과 봉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봉을 분석할 때 봉이 이렇게 있잖아요. 봉 이렇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봉이 있으면 일봉도 있고 주봉도 있고 월봉도 있고, 그죠?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은 이걸 끊어서 보죠. 분봉은 분봉대로 보고, 일봉은 일봉대로 보고, 주봉은 주봉대로 봐요. 근데 이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잘 찾아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봉을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배우시는 분이 있으시면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여드릴 것들을 하나씩 체크할게요. 자, 추세. 우리는 추세라는 말을 많이 써요. 추세. 추세는 어쨌든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띵글에서는 붉은색, 빨강, 붉은 실선이 추세예요. 이 선이 추세선입니다. 이게 추세선이에요. 자, 밑에 있는 요거, 밑에 있는 요 빨강색, 요게 상승 추세선이고, 위에 있는 요게 하락 추세선이에요. 자, 똑같이 요 빨강색이 상승 추세선이고, 요게 하락 추세선이죠. 자, 요게 상승 추세선이고, 요게 하락 추세선입니다. 자, 요게 월봉이죠. 이게 주봉이고, 이게 일봉이에요. 그러면 월봉은 어떤 상태냐? 월봉은 하락 추세가 끝났어요. 왜? 위를 보니까. 그러니까 월봉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락 추세가 아니다. 아니다. 하락 추세가 아니답니다. 아니다. 두 번째, 월봉은 상승 추세가 이렇게 위로 가다가 이제 아래로 꺾이죠. 이제 꺾이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상승 추세가 아니죠. 자, 월봉은 하락 추세가 아닌데 주봉은 상승 추세가 아니에요. 그러면 일봉은 이게 내려가고 있죠? 하락 추세입니다. 자, 일봉은 하락 추세고 주봉은 상승 추세가 아니고 월봉은 하락 추세가 아니에요. 다 다르죠?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일봉이 내려가고 있고
주봉은 올라가다 무너진 거고, 예, 월봉은 내려가다가 예,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봉을 볼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일봉을 보고 있다면 매도해야 되는 거고, 그쵸? 내가 주봉을 보고 있다 그러면 매수하면 안 되는 거고, 그죠? 월봉을 보고 있다면 매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추세 구조로만 보면 그래요. 일봉을 보면 매도해야 되고, 주봉을 보면 매수하면 안 되고, 월봉을 보면 매도하면 안 돼요. 하락 추세가 끝났으니까 매도하면 안 되죠. 주봉은 상승 추세가 끝났으니까 매수하면 안 되죠. 일봉은 하락 추세니까 매도해야죠. 네.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다 연결해서 봐야 돼요. 네? 이걸 다 연결해서 봐야 방향을 읽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방향이 중구난방이에요, 지금. 네? 방향이 중구난방이라. 예,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예? 추세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 예. 자, 지금까지 주봉은 상승 추세였어요. 근데 이번 주에 죽였죠. 죽였잖아요. 지금까지 하단선이 위를 보다가 부러졌어요. 부러졌습니다. 부러졌어요. 자, 봉의 관점에서 보세요. 이제 추세를 버리고 봉만 보자고요. 봉을 보면, 자, 저가가 높아지면 매수고 고가가 낮아지면 매도예요. 쉽죠? 네? 이걸로 접근하면 쉬워요. 왜? 얘는 추세랑 다르니까. 네. 추세를 보는 게 아니에요. 봉을 보는 거지. 자, 봉을 보고 접근해서 고가가 낮아지면 매도해. 상승 추세든 하락 추세든 신경 쓰지 않고 고가가 낮아지면 매도를 해요. 반대로 저가가 높아지면 매수해요. 네? 저가가 높아지면 매수하면 되죠. 자, 1번. 이거 저가가 높아질 수 있을까요? 주봉 저가가 높아질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죠? 자, 저가가 만약에 낮아진다면, 예? 저가가 낮아진다면, 주봉 저가가 낮아지면 매수는 아니죠. 그죠? 예? 주봉의 저가가 낮아지면 매수는 아닌 거잖아요. 아니라고. 자, 주봉 저가가 낮아져도 월봉 저가가 높아지면 매수죠. 자, 주봉이 저가를 깬다고 해서 월봉의 저가가 깨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주봉의 저가가 깨져도 월봉의 저가는 지켜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봉의 저가가 깨지면 월봉의 저가가 안 깨지면 되죠. 예. 그러면 월봉의 저가가 안 깨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하단선이 필요해요. 근데 하단선이 여기 327 라인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는 거죠. 월봉의 저가가 깨지면 매수하면 안 되지만 327 아래에서 월봉이 저가를 지키면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주봉의 저가가 깨졌어. 네. 그러면 월봉의 저가만 지켜지면 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제 정리가 되겠죠? 1.
주봉의 저가가 깨져서 327 아래로 가면 월봉의 저가가 높아지면 매수한다. 그죠? 두 번째, 주봉의 저가가 높아지면 매수해야죠? 그쵸? 주봉의 저가가 높아지면 매수하면 돼요. 근데 이 저가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저가를 지킨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건 하단선이 아래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0.5포인트 정도 올랐나? 야간 선물? 예, 그거 가지고는 이 저가를 방어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거죠. 예. 자, 매수하고 싶으시면 주봉의 저가가 지키면 그냥 사세요. 하지만 이거는 물음표예요. 왜? 저가가 지켜질지 잘 모르겠어요. 자, 주봉의 저가를 깨면 327 아래까지 갈 가능성이 있고 월봉의 저가가 지켜진다면 매수한다. 그러면 월봉과 주봉을 활용해서 전략을 다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뭐 1번 케이스든 2번 케이스든 상관없이 위로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요 파란색을 보시면 돼요. 왜? 다 썼거든. 다 썼죠? 다 썼으니까 여기까지 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341에서 341에서 344까지 이 정도 수치까지 기대한다요. 근데 여길 갔을 때 341에서 344까지 갔을 때 요 영역이죠. 요 영역까지 갔을 때 고가를 넘나요? 못 넘죠. 고가를 넘나요? 못 넘죠. 그러니까 4. 고가가 낮아지면 매도한다예요. 왜? 저기까지 올라가도 괜찮아요. 응? 저기까지 올라가도 상관없다고. 고가를 넘지 않으니까요. 자, 저가를 지키면 매수할 수 있듯이 고가를 낮추면 매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봉의 고가가 높아진다고 해도 주봉의 고가와 월봉의 고가는 엄청나게 높아요. 이번 주에 많이 빠졌어. 그래서 얼마든지 341이든 344든 뭐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가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매수 조건과 매도 조건을 다 설명을 했어요. 이제부터 조금 더 복잡한 단계. 그러니까 봉을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봉을 굉장히 복잡하게 보는 거예요. 봉의 구조 뭐 이런 걸 다 검토해가지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보면 좀 보시면서 좀 답답하기도 할 거예요. 와, 이렇게까지 봐야 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어쨌든 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얘는 2주봉이고 얘는 월봉이고 얘는 2개월봉이에요. 자, 지금 잘 보세요. 여기는 다 내려가고 있죠. 다 내려가고 있어요. 고가, 저가, 종가가 다 내려가고 있어요. 실제로는 저가도 올랐고 종가도 올랐고 고가도 올랐어요.
근데 투자 심리도는 싹 다 내립니다. 왜? 얘는 1구간을 지나기 때문에 올라도 횡보해요. 자, 이해하셨죠? 네, 올라도 횡보한다. 자, 여기는요. 여기는 저가는 상승하고 고가는 하락하고 종가는 상승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하락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저가랑 종가는 위를 보는데 고가는 아래를 보는 거예요. 자,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봤더니 종가는 아래를 보고 저가도 아래를 보고 고가만 위를 봐요. 다르죠? 예? 다 정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네, 잘 생각을 해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가 고가죠. 만약에 여기를 못 가, 에? 여기를 못 가요. 여기를 갈 생각이 없어. 그러면 고가가 이렇게 낮아져요. 예? 왜냐? 여기 1이에요, 1. 1이기 때문에 이게 낮아집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 고가가 제일 낮아야 돼요. 자, 이 고가와 이 고가를 따졌을 때 1번, 2번, 3번이잖아요. 그럼 3번 고가가 1번보다 낮아야 돼요. 2번을 넘지 않을 거면. 이 구조는 월봉에서 한번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봉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봉. 얘가 344.56이에요. 자, 356.85였나요? 85, 86. 86을 가지 않을 거면 344.56도 가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매도자는 356.86보다 낮은 위치에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344.56보다 낮은 위치에서 매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 여기가 바닥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고가를 넘고 싶다 그랬을 때는 344.56보다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344.56을 계산해 보면 여기까지는 괜찮은 거잖아요. 그쵸? 왜냐면 여기가 344.37이니까. 즉 월봉에 만들어진 요 상단선의 영역까지는 가도 되는 거죠. 2개월봉 고가를 넘지 않을 거니까.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자는 344.56보다 낮은 위치에서 매도합니다. 월봉의 고가가 2개월봉의 고가죠. 2개월봉의 고가를 못 넘는 건 월봉의 고가를 못 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저 수치를 고려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344.56. 자, 이제 이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 숫자. 344.56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수는 어차피 322구, 327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2개월 봉으로 따졌을 때는 322 아래로 와야 매수가 되고, 월봉으로 따졌을 때는 327 아래로 와야 매수가 돼요. 그러면 344.56, 327, 그 다음에 322, 요 세 개의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2주봉으로 보면 하단선이 바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내려가려면 이렇게 내려가는 게 정상적이에요.
이렇게 내려가는 게 하단선을 눌러야 되니까. 그럼 상단선의 위치가 어디 있어요? 여기 341 라인에 있죠? 네. 그러니까 요 라인이 가장 좋은 자리인 거예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요 라인이 제일 좋아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네, 상단선이 다 저기에 있어. 그죠? 다 이 부분에 있잖아요. 2개월 봉의 상단선도 341 아래에 있고, 월봉의 상단선은 341 위에 있고, 2주봉의 상단선도 341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이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눈치를 보셔야죠. 네, 눈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거 선 3개만 남길게요. 자, 여기 344점 여기 하나. 그러니까 344 라인 하나. 이걸 그냥 5, 6까지 할까요? 5, 6. 여기고, 네, 그 다음에, 여기 하단선 하나, 여기 하단선 하나. 요 3개를 가지고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일목으로 가서 도대체 요 세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가 있느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분 봉 아무것도 없죠? 네? 30분 봉으로 보면 뭐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30분 봉을 가지고 뭐 특별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은 없습니다. 예, 30분 봉 보고 뭐 344를 가야 될 이유도 없고 326을 가야 될 이유도 없어요. 자, 여기도 없죠?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2시간 봉도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예. 이게 4시간 봉인데 4시간 봉도 특별한 내용이 없죠. 이제 1봉부터 보세요. 1봉. 자, 1봉을 봤더니 그죠? 1봉의 선행 스팬 자리 여기가 327 라인에 걸려 있어요. 예.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월봉의 지지, 월봉의 하단선까지 오면 결국 여기는 대들을 내야 되겠죠?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3거래일, 3월 20일. 이거 전 동영상에서도 설명드렸어요. 예. 자, 만약에 주봉의 저가가 깨지고, 주봉의 저가가 깨져서 327 라인으로 오게 된다면 이게 이렇게 내려가면서 어쨌든 데드가 나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찍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 가능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이 326.8 라인이 가지고 있는 숫자의 의미를 잘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게 327 라인까지 내려오면 일봉 저 데드를 완성해야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 일봉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3일봉을 보겠습니다. 3일봉은 하나가 3일이죠? 하나가 3일이에요. 목, 금, 다음 주 화요일까지네. 그죠? 다음 주 화요일. 그러면 한 달이면 20이죠? 20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6개. 응? 6개예요, 6개. 3월 달에 6개를 씁니다. 계산해 보자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6이에요. 6인데, 343.41이에요. 이 자리가. 자, 여기에요. 343.41. 그 전에는 더 높죠? 더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얘가 지금 이쪽으로 올라와. 위로 올라와. 그래서 344까지 왔어. 문제가 돼요? 안 돼. 안 되죠? 왜? 골드가 안 나. 예?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을 넘어야 예, 위로 가는 모양새가 만들어지는데 올라와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응? 344까지 올라와도 뭐 여기 이 라인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344까지는 자유로운 거예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다고요. 3월 달에는 343.41만 안 넘으면 돼. 그것도 마지막 2개 봉만. 그전에는 더 올라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44.56이라는 숫자 아래에서 움직였을 때, 네,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 명분이 없어요. 3일봉은 그렇습니다. 자, 일봉은 밑으로 빠졌을 때, 밑으로 빠져서 월봉의 하단선으로 갔을 때 326.5인가? 거기까지 내려가야 되는 목표치가 생기지만, 예, 3일봉은 위로 올라갔을 때 문제 없어요. 자, 주봉은 말도 못하죠? 주봉은 말도 못해요. 왜? 주봉으로 봤을 땐 아직도 기준이 360대예요. 그러니까 340대를 간다고 해서 뭐 어딘가로 가야 된다라는 이슈는 없는 거예요. 자, 3일봉도 344.56까지는 올라가든 말든 그 수치 때문에 영향을 받는 값이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주봉도 없어요. 이주봉을 보겠습니다. 자, 이주봉을 봤더니 뭐가 문제가 되느냐? 341.72 요 숫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 341.72. 근데 요게 요만큼이니까 한 달에 2개 쓰잖아요. 1개월에 2개. 자, 3월 14일, 3월 28일이에요. 근데 3월 14일과 3월 28일에 기준선 26 값이 얼마냐? 341.7입니다. 근데 기준선은 후행 스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얘는 종가 기준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고가는 341.71을 넘어도 돼. 종가만 안 넘으면 되는 거예요. 종가만. 그러니까 3월 2일부터 3월 13일까지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없어. 종가만 341.72보다 낮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데드 상태잖아요? 근데 계속 데드인 거예요. 네, 계속 데드죠? 그럼 어딜 가야 돼요? 여길 가야 되는 거예요. 328. 34. 자, 이해되셨죠? 네? 자, 3월 14일 종가가 341.72보다 낮으면, 예, 328.34로 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자, 이 숫자, 월봉의 하단선 327, 예, 이주봉의
선행 스팬 328.34, 일봉의 선행 스팬 값 326.5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 이해가 되시죠? 네? 다 거기에 숫자가 다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341.72를 못 넘으면, 341.72를 못 넘으면 328.34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사실 350대에서 328 막 얘기하면 에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 334 얘기도 막 했었잖아요. 334 얘기도 했어요. 막 350인데 와 이게 다음 달 하단선이 한 334 정도에 만들어져 있다 뭐 이런 소리 했는데 종가가 334잖아요. 종가가. 그러니까 334에서 328까지 고작해야 6포예요. 하루에 12포도 빼는데 뭐 6포 가는 게 대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아래로 가면 341.72를 넘지 못하면 어디로 간다? 328.34로 간다는 거죠. 자, 이제 머릿속으로 계산을 다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계산을 다 해보는 거예요. 자, 344.56 여기를 가려면 341.72를 넘어야 되죠. 근데 341.72를 못 넘으면 344.56을 못 가. 344.56을 못 가면 어차피 하락이에요. 왜? 월봉이 고가를 못 넘고 2개월봉도 고가를 못 넘어요. 그렇죠? 그래서 344.56을 못 넘으면 341.72 아니죠. 341.72를 못 넘으면 344.56도 못 넘는 거죠. 그러면 얘는 계속 대든 거고 대드면 328대로 가는 거죠. 자, 여길 가면 월봉의 하단선이긴 한데 여기 가서 여기를 대드냈는데 뭐 일봉은 대드가 안 나겠어요? 일봉도 대드가 안 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326.5대까지 내려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344.56을 넘어갈 거냐? 아니면 326.5 아래로 내려갈 거냐? 둘 중에 하나는 하겠죠. 둘 중에 하나는 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는 잘 관찰을 해보세요. 데드가 낮다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저는 이 데드가 낮다라는 게 여기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 머릿속은 이미 여기에요. 344가 아니야. 328을 보고 있는. 328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가는 거냐? 그죠? 그냥 가느냐, 반등했다 가느냐, 그게 이슈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봉을 이렇게 찍고 이렇게 그리는 봉이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가는 봉이냐, 그건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 아래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으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봉을 다 연결해서 보는 거잖아요. 관여하고 있는 봉이 있고 관여하지 않는 봉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여하는 봉, 관여하지 않는 봉, 그런 것들을 다 찾아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건 4시간 봉입니다. 4시간 봉. 4시간 봉은 하루에 2개씩 만들어져요. 2개씩 만들어지니까 이것도 한 참고해서 보세요. 참고해서 보시는데, 자, 요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 다음 주 월요일. 화, 수, 목, 금, 월. 그리고 이제 화요일 오후 1시가 되면
고점에 도달해요. 그쵸? 네. 화요일 오후 1시까지가 이제 고점이에요. 9시부터 오후 1시까지가. 그러면 이 봉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에 기준선 26이 있죠. 자, 이 구조에서 네. 요걸 데드 내면 예, 여기도 데드가 나겠죠. 근데 사실 4시간 봉은 선행 스팬 값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여길 데드를 내나 여기 데드 내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는 기대치가 없는 거예요. 데드가 나면 데드가 났나 보다. 끝. 예, 데드가 난 거예요. 데드가 나면 데드가 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어딜 가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일봉부터 보는 거예요. 지금 봐야 될 게 일봉이랑 이주봉 두 개죠. 나머지 봉은 개입하지 않아요. 344.56만 안 넘으면 개입하는 봉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갈지는 본인이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관여하는 봉과 관여하지 않는 봉을 다 구분해서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3일봉인데, 자, 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해드렸냐면,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저점. 네. 이게 이제 매도랑 매수랑 거꾸로 보시면 돼요. 얘가 저점이죠. 그러면 저점 위에 기준선 26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을 기준으로 골드가 안 나면 매도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부터 이 영역이 매도 영역입니다. 저점이 있는 기준선 26에서 그 이전의 기준선 26 값이 있죠? 요게 매도예요, 매도. 왜 그럴까? 골드가 안 나면 일로 안 가. 그죠? 일로 가요. 골드를 내지 못하면 이쪽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골드가 안 나는 조건에서만 매도를 하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골드를 딱 냈다. 그럼 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손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올랐어도 지금 이렇게 올랐어도 얘가 골드가 안 났기 때문에 이건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잘 참고해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게 있을까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건 뭐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다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목으로도 보여드릴 거 다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이게 위로 가서 344.56을 넘을 수 있을 거냐 라는 거고 344를 못 넘으면 341.72도 못 넘을 거기 때문에 결국 이주봉은 데드가 날 거고 이주봉이 데드를 유지한다라는 거는 결국 방향이 아래란 얘기고 방향이 아래란 얘기는 328점 땡땡으로 가야 되는 거죠. 328점 땡땡으로 가다 보니까 일봉이 망가질 거고 일봉이 망가지면 326.5 정도까지는 내려가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326.5 아래쪽을 공략할 필요가 있겠죠. 매도는 344.56만 안 넘으면 되니까 344.56 근처로 못 오고 341.72에서 밀린다. 그럼 거기서 매도할 수도 있어요. 341.72에서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왜? 어차피 341.72를 못 넘으면 344.56도 못 넘으니까. 이해되셨죠? 네. 근데 340보다 낮은 위치에서 매도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340도 안 찍고 그냥 막 흘러내린다.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제 입장에선 그건 제가 해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흘러내리면 그냥 매도한 사람들 즐겁겠구나라고 얘기하고 끝이지. 그게 그렇게 흘러내리는데 저기를 공격적으로 매도해가지고 수익을 취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가야 되는지는 대충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대충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얘가 월봉의 선행 스팬 2를 찍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322.66이잖아요. 근데 저가가 322.31인가? 네, 그래요. 그럼 322.66 찍었는데 322.31을 지킬까? 못 지키겠죠? 네. 그러면 깨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저가가 깨지면 326.5 아래에서 매수하는 건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때 322.66을 찍는다라는 거는 저가를 깨겠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럼 저가를 깨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주봉을 보세요. 저가 깨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저가를 깨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봉이 저가를 깨면 저는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322.31을 깬다. 그건 다 끝났다는 얘기죠. 예? 월봉이 상승하는 방법이 저가를 올리면서 상승한 건데 3월달에 2월달 저가를 깼다.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340을 안 가고 그대로 내려 꽂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내려 꽂아가지고 322.31을 깼다?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장방 끝. 장방 끝입니다. 이제 내려가는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의 의미를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344.56, 341.72, 327, 322. 그죠? 여길 못 넘으면 하방. 여길 못 넘으면 당연히 하방. 그죠? 얘는 2주봉 대득값. 얘는 2개월봉 고가. 두 개 전. 못 넘으면 하방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막 337, 338, 339 갔다고 해서 이게 상승이냐? 아니죠. 아니에요. 341.71을 종가로 못 넘으면 상방 아니야. 더욱이 고가로 344.56을 못 넘으면 상방 아니야. 이해되셨죠? 상방이 아닌 겁니다. 얘는 고가 기준, 얘는 종가 기준. 못 넘으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간다고 해서 공포심을 느끼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수치입니다.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공간을 채운다. 공간을 채우는 거죠. 공간을 채우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야 이것도 상승으로 돌아선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싸움은 여기라는 거죠. 저가가 깨지면 진짜 싸움은 327에서 할 건데 327에서 320대까지 무너지면 게임셋. 게임셋이에요. 게임셋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 이제 뭘 봐야 돼요? 분기봉을 봐야 됩니다. 분기봉을 봐야 돼요. 자, 따닥. 삼개월봉. 말씀드렸지만,
저가를 지키면 여기가 타겟이 돼요. 예? 347.12. 저가를 지키면 타겟이 여기라고요. 이건 연초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실 저는 저가를 지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가 타겟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왔어. 근데 얘는 종가로 넘을 수 있어요. 예? 종가로 넘을 수 있다고요. 왜? 다음 봉의 저가가 347.12보다 높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종가로 넘어야 되죠. 예? 지금 상태에서는 종가로 넘어야 되는 거예요. 종가로. 저가로 넘는 게 아니에요. 종가로 넘는 거지. 다음 봉에 이렇게 가야 되거든. 응? 다음 봉의 저가가 347.12보다 높아야 되기 때문에 예, 종가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자, 근데 밀렸어. 그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347.12 위로 종가가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347.12 위로 종가가 올라서지 못한다라는 거는 저가를 지킬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3월달에 일어날 일은 종가가 347.12 위로 가거나 아니면 313.51 아래로 가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요. 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거라고. 이걸까요? 이걸까요? 자, 그러면 이제 1번과 2번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고민해 보세요. 자, 1번 347.12 위로 간다. 그 얘기는 344.56을 넘을 거고 341.72를 넘을 거예요. 넘을 거니까. 그쵸? 이렇게 돼야 돼요. 2번은 327 라인 내려가고 322 라인 내려가고 313 라인을 내려가는 거죠. 자, 시나리오가 보이시죠? 예, 각 단계가 보여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려면 341.72를 먼저 돌파하고 그 다음에 344.56을 돌파하고 347.12 위로 돌파하는 시나리오가 나와야 돼요. 하락 시나리오는 327을 붕괴하고 322를 붕괴하고 313을 붕괴하는 거죠. 근데 분기점이 어디냐? 여기랑 여기입니다. 이해되셨죠? 344.56을 넘는다라는 거는 355.85를 넘을 생각이 있는 거예요. 344.56을 넘긴다라는 건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별표. 반대로 322 라인을 붕괴하면 313 라인은 깨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찍는지 보세요.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먼저 찍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로 가는데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지. 돈. 자, 여기서는 개인 매도. 여기는 개인 매수. 그쵸? 자, 327, 322, 313으로 가기 위해서는 개인이 매수하면 돼요. 근데 위로 가려면 개인이 매도해야 되죠? 네. 이해되셨죠? 이거 다 이해되시잖아요? 이렇게 설명했는데 알아듣지 못하면 이건 저랑 대화하시면 안 됩니다. 자, 1번. 347.12, 344.56, 341.72. 그죠? 근데 341.72로 올라서지 못하면 이주봉이 데드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327 라인으로 가겠죠. 네? (327) 라인으로 갈 거 아니에요. 341.72를 못 넘으면 327로 갈 거라고. 그럼 327로 가는 동안에 개인이 사. 그럼 이쪽이죠. 개인이 사면 이쪽이라고요. 이쪽. 그죠? 지금 외국인이 4조 넘었잖아요. 매도. 올해 들어서. 개인은 1조 매수잖아요. 개인. 외인. 그럼 외인은 어차피 매도야.
누적으로 4조 매도했어. 앞으로 매수해요? 매수할까요? 생각해보세요. 과연 외국인이 매수할지. 356대에도 매도 쳤어요. 그러니까 355. 그 부분에서도 계속 매도 쳤다고. 예. 근데 계속 매도 치는데 매수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는 계속 매도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4조인데 더 늘려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럼 상방은 없는 거지. 341.72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341.72를 못 가면 347.12를 못 가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종가가 341.12 위로 못 간다는 얘기는 분기봉의 저가를 깨겠다는 얘기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를 못 가면 여기가 목표치가 되는 거죠. 분기봉이 저가를 지키고 347.12로 가든가, 분기봉이 저가를 깨고 347.12를 포기하든가. 근데 347.12를 가려면 341.72를 넘어야 되는데 341.72를 넘으려면 개인이 매도를 해야 돼요. 근데 금요일날 2조 매수했어. 2조. 하루에 2조. 역대급이에요. 예? 하루에 2조 매수한 날을 한번 찾아보세요. 개인이 하루에 2조 매수한 날은 최근 한 2년 동안에는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네? 2020년, 2021년에는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2022년에도 있었을 수도 있어. 근데 2023년, 2024년에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당일치 매수 금액이에요. 2조. 매도로 최고치는 2조 9천억. 네, 2조 9천억.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 엄청난 거예요. 이 매수를 풀어야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저는 341.72위도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왜? 2조 샀어. 이거 우째요. 네? 그러니까 12포가 하락한 게 문제가 아니라 2조를 매수한 게 문제인 거죠. 12포가 하락하는데 500억만 매수했으면 저는 12포짜리 하락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야. 매수를 2조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로 올라가려면 그 2조 원을 싹 다 매도시켜야 되죠. 하루에 청산 못할걸요? 하루에 2조 원 청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거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외국인이 계속 매도 쳐봐요. 그러면 개인이 매수를 안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외국인이 매도하는 걸 기관이 다 받아야 되는데 기관이 다 못 받으면 개인한테 넘어갈 거고, 그러면 개인이 매도를 한다고 해도 매도 금액이 작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매도 금액이 작으면 올라가기 쉽지 않죠. 더군다나 외국인이 선물을 1.6조인가 매도해가지고 이제 선물도 누적으로 매도입니다. 그러면 현물도 매도, 선물도 매도예요. 외국인은 왜 올려야 돼요? 네? 외국인이 왜 올려야 되냐고. 만기가 8거래일 남았는데 8거래일 동안 왜 올려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올려야 되지? 올려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선물도 매도 들고 있고 현물도 매도 들고 있는데 왜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에게 현물 매도가 넘어가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선물 매도가 약했어. 외국인이 선물 매도가 약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선물 매도도 빵빵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제 위로 간다는 얘기를 그렇게 쉽게 꺼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347.12로 가려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 거예요. 선물, 현물. 다 해결해야 돼요. 선물은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현물은 진짜 쉽지 않을 거예요. 왜? 누적이 4조야. 분기봉에
외국인이 현물을 때려 넣은 게 4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를 해도 오를까 말까인 상황에서 매도만 4조를 때려 넣었으니까 저 양봉을 유지하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민해 보세요. 저는 고민해 보시는 걸 강추합니다. 쉽지 않을 거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분기봉이 음봉으로 죽어버린다. 그러면 하락 추세를 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락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는 뭐 없을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는 없다예요. 만약에 내리면 3월에 종가가 313.51을 붕괴하는 상황이 나오면 그 전에 322.31을 붕괴하면 저는 2분기까지는 상방은 없을 거라고 봐요. 3분기에 한번 타진해 봐야 돼요. 3분기. 타진해 봐야 된다는 거죠. 2022년도 9월이 저점이에요. 2024년도 7월이 고점입니다. 22개월? 22개월인가요? 대략 그 정도 올랐을 거예요. 그럼 22개월이면 분기가 몇 개냐면요. 7개예요. 7개. 7분기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7분기. 지금 봉으로 보면 한 8분기 되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분기구나. 하나, 둘, 셋, 넷, 7분기 올랐어요. 지금 3분기째예요. 네? 3분기째라고. 7분기 오르고 3분기 내려요. 근데 3분기도 지금 안 지났는데 바닥 타령하는 거죠. 그죠? 바닥 타령하는 거예요. 7분기 오를 때는 고점이 어딘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고작 3분기째 때 벌써 바닥이 나왔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바닥이 나오면 외국인이 매수하겠죠. 2022년도 9월 달 지나고 외국인이 매수했던 것처럼 바닥이 나온 상태면 외국인이 매수로 들어올 겁니다. 근데 지금은 외국인이 매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 올라간다고 해도 이게 바닥에서 올라간다라고 저는 설명을 못 하겠어요. 더군다나 이제 개인의 수급도 매수로 돌아섰기 때문에 개인의 수급이 매도로 돌아서지 않는 한 저는 하방은 유지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개인의 수급이 매도로 돌아야 341.72 위로도 갈 수 있는 거지. 개인의 수급이 계속 매수로 유지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327, 322.31, 313.51로 가는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들 잘 기억해 두세요. 341.72, 344.56, 347.12. 347.12 위로 가는 게 목표예요. 347.12 위로 올라가려면 341.72를 넘어서야 되는데 341.72를 넘어서지 못하는 한 327로 간다라는 거예요. 341.72를 넘어서지 못하는 한 목표는 327이에요. 그러니까 뭐 335를 찍든 337을 찍든 그건 제가 고려하지 않는 사항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라는 거예요. 337이라는 숫자, 338이라는 숫자 아무런 의미 없어요. 341.72를 못 넘는 한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건 다 하방이에요. 이해되셨죠? 만약에 이제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 매수자가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는 딱 하나입니다. 326.5. 거기 말고 없어요.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승부를 볼 수 있는 자리는 326.5. 딱 한 자리입니다. 거기서 고민하세요. 거기서 나는 매수를 할지 말지 고민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